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세 가지죠. 경찰에서 송치를 해서 검찰이 아마 내일쯤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대장동, 백현동, 그 다음에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협력 1처장을 안다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찌 보면 백현동 문제가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그 백현동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있는데,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그 땅을 팔아야 되는데 이 땅이 안 팔리는 겁니다. 왜? 자연 녹지이기 때문에. 자연 녹지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개발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국식품연구원, 공공기관입니다. 거기서도 성남시에다 좀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근혜 국토부에서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을 수월하게 하려면 이게 가야 되는데 여기 백현동 부지가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요거 용도 변경을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요청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작년 10월달 국정감사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맞는 얘기냐? 이게 이제 검찰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결국은 대선 과정에서 백현동, 대장동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를 끌어들여서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그러니까 이것이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말 거짓말이냐 아니냐, 뭐 이거는 사실 검찰이 증거 자료를 이제 곧 낼 테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도 이제 뭐 결국 법정에 가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걸로 보이는데, 국토부 공문 등에는 이 권한은 어차피 성남시에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임이 이미 공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재명 대표는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현동 부지를 시행한 업자 있죠. 아시아 디벨로퍼 라는 정모 대표가 국민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사람 인터뷰 내용을 보면 여기에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이미 기획 입안을 해놓았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협박, 뭐 압박 이런 거하고 상관없다, 이런 증언입니다. 시행업자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본인의 이해가 걸려있는, 이게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3천억을 그 백현동 아파트 부지 개발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봤다고 하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획 입안을 이미 자체적으로 해놨다. 국토부가 공문을 2번 보낸 거는 알고 있지만 원래 지방자치단체장이 용도 변경 정도의 권한은 가지고 있다, 이거는 저도 확인한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성남시장이 백현동 이 부지의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공무원 해본 사람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해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압니다. 용도 변경 권한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재명 성남시장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2번 그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을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안 해줬고요. 이게 성남시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 해줬고, 한국식품연구원 그 직원들이 이 시행업자인 아시아 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부탁을 받고 또 성남시에다가 2번에 걸쳐서 요청을 했는데 그때도 성남시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왜? 권한이 자기네들한테 있으니까. 아니,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고 한다면 그러면 첫 번째 아니면 2번째 정도에 그런 정도에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협박에 못 이겨서 해줬다, 이런 얘기가 통하는 거지.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3번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번 다 거절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는. 그리고 식품연구원에서 2번을 했고 3번째 했는데 그때는 바로
문제의 2006년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했던 김인섭 씨, 한국 하우징 기술 대표라는 사람을 영입한 뒤에 일사천리로 급진전돼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 자리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자연녹지입니다. 그러면 자연녹지부터 준주거지역까지는요, 자연녹지 다음이 1종 주거지역, 그 다음에 2종, 3종, 준주거, 이렇게 4단계입니다. 국토부에서 공문을 통해서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얘기한 건 2단계로의 용도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지역 정도로 용도 변경을 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국토부에서 뭐 요청하지도 않은 4단계로 용도 변경을 해줬을까? 미스터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바로 김인섭 씨의 로비가 작용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국토부의 압박이라고 한다면 정말 국토부에서 요청한 대로 정도 해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거보다 그 2배로 해줬다는 거예요. 2배로 해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시행업자한테 그만큼 수익을 많이 갖다 주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누구냐? 사실은 검찰이 지금 핵심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대목이 그겁니다. 아니, 국토부에서도 물론 뭐 국토부 요구 때문에 이걸 용도 변경해 준 것도 아니지만 국토부 요구는 2단계인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4단계란 말이죠. 그럼 이 4단계는 이 시행업자 말대로 미리 성남시가 기획 입안을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획 입안을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해놨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의혹이 되는 거예요. 풀어야 할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시행업자 정모 씨는 그 김인섭 씨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일보하고 인터뷰에서 2014년 4월하고 9월 식품연구원이 용도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 이렇게 성남시에다 요청을 했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이면 2단계입니다. 2단계. 그렇게 했는데 성남시에서 모두 반려했다. 아까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김인섭 씨 영입 후에 급진전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모 씨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인섭 씨하고는 용도 변경이 통과되기 전 2년 전부터 이미 동업관계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사실관계가 금방 확인이 됩니다. 김인섭 씨를 언제 영입했느냐 하는 거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금방.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면 결국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얘기도 하지 않은 4단계 용도 변경을 해줬느냐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날 텐데, 어찌됐든 간에 그 전에 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거는 뭐 명백하게 거짓말이 이미 드러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일 아마 기소를 할 겁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본질적인 부분, 그거는 이제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해가면서 자, 김인섭 씨한테 어떤 로비를 받았느냐, 그리고 로비를 받으면서 누가 거기에 뭐 뇌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이런 부분은 아마 본질적인 사안이고, 그거는 9월 9일 공소시효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이제 추가로 공소시효와 무관하니까 그러니까 추가로 수사를 해서 이 부분도 과연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뭐 본인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여가 돼 있는지, 아니면 관여는 안 돼 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쓸만한 자금을 어디에단가, 뭐 시행업자한테 맡겨놨든가, 아니면 이 김인섭 씨한테 맡겨놨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이든가, 아니면 정말 로비만 받고 본인은 그냥 이른바 직권남용만 했고 그에 따른 대가 관계는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이제 검찰이 밝혀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아마 제가 보건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시행업자인 정모 대표가 결국 검찰에 손을 들어줬다. 그래서 내일 오후나 뭐 아니면 좀 더 늦어지면 9일 밤 24시까지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일 모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이 부분으로 통틀어서 모든 의혹 중에 첫 번째로 기소가 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기소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거는 그냥 입구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부분, 이건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멀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아마 이재명 대표는 지금과 달리 훨씬 더 격렬하게
저항하고 그다음에 뭐 체포영장 발부돼도 뭐 방탄하고 뭐 이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연말까지 이 수사를 둘러싸고 어마어마한 정치권의 파동이 일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